지리산 산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병약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봉섭이는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총각이었습니다. 봉섭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두마지기 정도 되는 작은 땅에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 무농사를 지으며 한 해를 보냈지요. 자네가 그 봉섭이 맞는가? 내 소문 듣고 이렇게 왔구만. 어르신, 거 물을 사시려고 오셨단가요? 그려. 내 자네 밭에서 나오는 무가 다른 집 무랑 달리 원체 맛있다길래 멀리서 달구지를 끌고 찾아왔구만. 어떤가 내 값을 잘 쳐줄 테니 무가 남은 게 있으면 한 접이라도 좀 팔아줄 수 있겠는가? 하이고 어르신 제때 오셨구만요. 안 그래도 올해 무가 빨리 나가서 마침 딱 그 정도 남아있겠습니다. 내가 나주에서 멀리 찾아왔는디 헛걸음하지 않아서 다행이구만 그래. 봉섭이가 물려받은 땅이 마을에 있는 다른 땅과는 달리 지력이 좋았던 것인지 봉섭이네 땅에서 나오는 무는 크기가 성인 장단지만 했고 맛이 참외처럼 유난히도 달았지요. 그렇기에 봉섭이네 무의 인기가 해마다 높아져 멀리서는 나주에서까지 상인들이 와 봉섭이네 무를 사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다행히도 올해도 물을 수확하기 무섭게 다 팔려나갔구만요. 인자 거 주막에 갖다 줄 것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조상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무농사가 지금까지 잘 되어나서 참말로 다행이구만 봉섭아. 그러게 말이어요 아버지. 이 정도면 올해 한 해를 나고도 좀 여윳돈이 생기겠는디 말이어요. 봉섭아. 내 가만 보니 무농사 짓고 그것을 파는 수완은 인자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구만 그려. 그나저나 이 녀석아. 이제는 너도 나이가 다 차서 슬슬 장가를 가야 할 것인데 말이다.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그래도 손주놈 얼굴은 보고 가야 할 것 아니냐잉. 하이고 세상을 뜨다니. 아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하루빨리 손자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봉섭이 네 혹시 마을에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냐잉?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봉섭아. 제가 어디 그런 처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봉섭이는 1년 내내 농사에 매달리는 다른 집과는 달리 여름에 땅을 뒤엎어서 가을에 무씨를 뿌리고 3달 정도만 밭 관리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외의 시기에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신만이로 잔뼈가 굵은 진수를 따라 송이버섯이나 더덕 등을 캐기 위해 함께 산을 탔지요. 요즘 말이요. 아주 해만 떨어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하는 것이 참말로 고역이구만 그래. 성님,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고 일찍 잠자리에 드십니까요? 우리 마누라가 나 몰래 뭐를 잘못 드셨나? 밤만 되면 아주 달려드는 게 무서워서 얼른 잘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이고 그 마누라를 이겨내려면 일찍 자는 척을 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100년 묵은 산삼 정도는 먹어야 할 정도구만 그래. 산삼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디. 우리도 뭐 만날 더덕이니 칡뿌리니 그런 것 말고 산삼이나 좀 캐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만요. 그러면 지도 한미천 제대로 마련해서 장가나 가는 건디 말입니다. 어메, 우리 봉섭이 동상 장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는 것인가이? 누가 있기는 한디 말입니다. 어찌 그것을 공짜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산에 내려가서 딱 막걸리 한잔하면 내 피로가 풀리면서 이야기가 술술 나올 것 같기도 한디 말이어요. 술에 한 잔 당겼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는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술은 한 잔 사줄 수가 있지.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주막이나 한번 들르세. 그리하여 봉섭이와 진수는 일이 끝나고 가끔 들르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 주막은 명옥이라는 젊은 과부가 운영을 하는 곳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봉섭이 물을 대기도 하는 곳이었지요. 어메 이것이 무슨 일이요? 내 막걸리만 2잔을 시켰는디 어째 백수까지 가져다 주시는가 주모?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는 것이요? 이것이 진수화제 드시라고 내놓은 것이겠습니까? 봉섭씨 먹으라고 내놓은 것이제. 봉섭씨가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비싼 값에 물을 사겠다고 하는 곳이 많을 것인디. 그럼에도 꾸준하게 우리 집에 싼 값에 좋은 물을 대주니 아내 당연히 백숙이라도 챙겨줘야 하는 것이 맞제라. 하이고 일하고 사람 차별하는 법이 어디 있단가? 일할 줄 알았으면 나도 무농사나 지을 것인디 참말로. 하이고 저 명옥씨가 과부라는 점만 빼면 사람 좋겠다 거기다가 장사머리까지 빠릇빠릇해 주막 운영도 잘하겠다. 참말로 괜찮은 사람인디 아깝구만 그려. 그나저나 봉섭이 그래 누군가잉? 자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나도 성님처럼 똑같이 명옥씨가 아깝다고 느껴져서 명옥씨랑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시라?
봉섭이 자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가이? 자네랑 명옥 씨랑 말인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거 얼마 전에 말이오요. 아, 우리 집 물을 명옥 씨한테 가져다 주러 낮에 여춤하게 들른 일이 있었는디. 우리 마을에서는 못 보던 아재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싫다는 명옥 씨한테 자꾸만 추근덕 대길래 이 동네에서는 술을 마셨으면 좀 점잖게 마시라고 손을 좀 봐준 일이 있었구만요. 봉섭 씨 안 그래도 저 양반 때문에 곤란했었는데 참말로 고맙구만요.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옥 씨한테 추근대는 것을 우리 마을에서 어디 보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것이 도와주신 답례라고 하기는 그런데 혹시 아직 점심 안 드셨으면 제가 인자 막 점심을 먹을 참이었는데 말이어요. 이것이 혼자 먹으려니 적적해서 그러니 같이 안 드실랍니까? 하이고, 그러면 내 염치불구하고 함께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명옥 씨가 도와준 답례로 식사나 하고 가라고 해서 밥만 한 그릇 얻어먹고 가려고 했는디 거 평소랑 다르게 막상 방 안에서 둘이 있다 보니 기분이 조금 묘한 것이 밥이 아니라 정을 통하게 되어버렸구만요. 웜에 내가 여태까지 자네랑 그렇게 산을 같이 타면서도 이것이 눈치가 없었구만 그나저나 진수성님, 이것이 아버지한테는 아직 비밀입니다요. 제가 오래 행여 산삼이라도 캐게 돼서 어떻게 명옥 씨랑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 미천을 좀 마련하게 되면 그제서 아버지한테 조심히 말씀을 드려볼까 하구만요. 알았구만 알았어. 그래서 자네가 아까 뜬금없이 산삼을 캐고 싶다고 했구만.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디 삼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보세. 봉섭이의 사정을 들은 진수는 그 다음 날부터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눈에 불을 켜고 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보름 정도 지나 그날도 봉섭이는 진수와 함께 깊은 산속에서 부지런히 버섯등을 따고 있었는데요. 에? 저것이 무엇이다냐? 순간 눈앞에 하얗고 긴 물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본 봉섭이 와우, 몸에 저게 백사 아니다냐? 이것이 내가 잠이 와서 잘못 본 것이다냐? 아니면 참말로 백사가 내 눈앞에서 지나간 것이다냐? 봉섭이는 자신이 본 것이 진짜 백사인지 긴가민가 하여 그 뱀이 나타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님, 진수성님. 한참이나 뱀이 지나간 자리를 뒤진 봉섭이는 마침내 산삼을 발견하였고 진수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진수가 능숙한 솜씨로 산삼의 뿌리를 캐기 시작했지요. 한참의 시간을 걸려 산삼을 전부 캐보니 10년근 정도 되어 보이는 산삼 7뿌리가 나왔습니다. 진수는 산삼을 발견한 봉섭이에게 4뿌리를 주고는 자신은 3뿌리를 챙겼지요. 진수성님, 역시 성님께서 삼이 날만한 자리를 제대로 알고 계시기는 하구만요. 저는 거 얼른 명옥 씨한테 가볼까 하는디 오늘은 제가 막걸리를 살 테니께 같이 안 가실랍니까요? 허허. 봉섭이 자네 먼저 내려가세. 나는 말이여 조금 더 이 주변을 살펴보다 내려가야겠구만. 알겠구만요. 성님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따가 거 마을에서 보시게요. 아, 4뿌리를 받았으니 이 중에서 한 뿌리는 아버지께 다려드리고 3뿌리 정도만 약재상한테 팔아도 이것이 그래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구만. 봉섭이는 진수를 뒤로 한 채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명옥이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봉섭 씨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오셨구만요. 거 명옥 씨 내가 오늘은 재수가 붙은 날인지 산삼을 4뿌리나 발견했구만요. 그러니께 내 이것을 약재상한테 팔면 돈이 제법 될 텐디 명옥 씨 이걸로 나랑 합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봉섭 씨는 총각이지만서도 저는 과부 신세에다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봉섭 씨한테 제가 재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봉섭 씨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봉섭 씨 아버님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요? 아, 그거야 아버지께 말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 아버지도 명옥 씨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면 명옥 씨의 과거 같은 것은 신경 안 쓰실 거구만요. 봉섭 씨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심은 그려요. 내 나를 봐서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요. 워메 그것이 참말입니까 명옥 씨? 명옥 씨 내가 말이어요. 인자 앞으로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께 명옥 씨는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구만요. 하루 동안의 산삼과 함께 명옥이의 마음까지 확실하게 얻게 되어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봉섭이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날아가는 듯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명옥이 봉섭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워메, 이것이 누구요? 안 그래도 봉섭이가 인사드릴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만
자네는 주막을 운영하는 명옥이 아닌가? 내 알기로 자네는 거 분명히. 봉섭의 아버지는 인사를 드리러 온 명옥이를 보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였지요. 제가 생각해보니 주막에 할 일을 깜빡하고 왔구만요. 이것이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디. 다음에 다시 좋은 날을 잡아서 오겠습니다. 실례 많았구만요. 명옥이는 봉섭이의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실망했다는 낌새를 차리고는 서둘러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옥이 주막으로 돌아가니 그제서야 흥섭이는 닫았던 입을 열었는데요. 아, 이놈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과부를 데리고 왔냐잉. 내 참말로 동네 창피해서 못 살 것구만. 아버지, 명옥 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디.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쫓아버리십니까요? 내 참말로 아버지가 이러실지는 몰랐구만요. 아, 네가 뭐가 모질라서 저 과부한테 장가를 간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이여. 저 명옥이 본서방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떴는디. 한 번 일어난 일이 두 번은 안 일어날 것 같냐잉 이놈아. 사람 팔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요. 아무튼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런 과부를 며느리로 받을 생각은 없다잉. 아버지, 그 말씀은 억지십니다요. 참말로 너무하시구만요. 아버지에게 인사만 드리면 일사천리로 명옥이에게 장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봉섭이의 기대는 아버지의 반대에 막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섭이에게 찾아온 나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명옥이 봉섭의 집에 인사를 다녀간 지 3일 후 느닷없이 봉섭이의 집에 포졸이 들어닥치고는 봉섭이를 오랏줄로 묶었지요. 그리고 포졸이 봉섭이를 관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워매, 자네들 이것이 다 무슨 일인가 그래? 아, 사람을 데리고 가더라도 이유라도 알려주고는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어르신, 여 봉섭이가 말이어요. 살인 혐의가 떨어져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구만요. 살인이라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신만이 진수의 부인이 봉섭이를 살인 혐의로 고발을 했구만요. 봉섭이가 진수랑 함께 산을 탔는디 진수는 벌써 일주일째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봉섭이만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봐서 봉섭이가 산삼에 눈이 멀어 산에서 진수를 살해했다는 말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관아에서 알아볼 테니께 자네는 순순히 따라오라고잉. 워매, 봉섭아. 관아로 끌려간 봉섭이는 수차례 자백을 강요받았고 곤장을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명옥이 옥에 갇힌 봉섭이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명옥 씨, 저는 참말로 억울하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진수성님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요? 진수성님은 좀 더 산삼을 찾아본다고 하고 저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했는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산에 같이 내려갔어야 하는 것인디 말이오요. 봉섭 씨 걱정하지 마시란께요. 저는 당연히 봉섭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만요. 내 봉섭 씨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어찌 지내나 확인하러 온 것뿐이구만요. 그나저나 지금 저보다 말이오요. 네, 여기 갇혀 있다 보니 우리 아버지가 참말로 걱정입니다요. 올해 무농사를 지으려면 이제는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병약한 아버지가 무시는 어떻게 혼자서 뿌리 걷지만서도 땅을 어떻게 갈아엎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봉섭 씨가 발견한 산삼이 있으니 올해는 그걸 팔아 연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내가 눈에 차지는 않을 테지만 제가 가끔 봉섭 씨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드릴 테니께 봉섭 씨는 봉섭 씨 걱정만 하시란께요. 하이고 명옥 씨, 그 산삼도 여 관아에서 못된 것들이 내가 진수성님을 죽였다는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증거물이라고 다 가져가 버렸지 뭡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진수성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해를 어떻게 넘길지 참말로 앞이 깜깜하구만요. 원매 그 산삼이 무슨 증거물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요? 그러면 말이어요 봉섭 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명옥이는 무엇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듯 봉섭이에게 종이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명옥이 가자마자 감옥을 지키고 있는 포졸을 조용히 불렀는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꼭 전할 말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서신을 저희 아버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신을 자네 아버지에게 말인가?
그려 내 꼭 전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봉섭이에게 서신을 받은 포졸은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서신을 곧바로 원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옥에 갇혀 있기는 하나 불편한 데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밭에 그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나갈 때까지 절대 밭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옳거니 이놈이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더니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만. 드디어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한 원님은 포졸들을 데리고 봉섭인의 무밭으로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가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하루 종일 밭 전체를 무려 2자나 파내려 갔지만 나와야 할 진수의 시신은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았지요. 하이고 이놈이 분명 서신에 여기에다 묻었다고 했는디 그 진수의 시신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그래. 그렇게 원님은 봉섭이의 밭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사건의 행방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안개가 자욱히 낀 이른 아침, 마을의 한 사내가 헬스케진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행방불명이 되었던 진수였지요. 웜에 서방님 이것이 다 무슨 일이란가요? 내 서방님이 산에 올라간 이후 아무 소식도 없어나서 큰일이 난 줄 알았는디 말이어요. 허허. 마누라, 그것이 말이오. 내가 산삼을 발견했구만. 그것도 100년근짜리로 말이오. 산삼이고 나발이고 일단 저랑 얼른 관아에 가야 쓰겄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만요, 서방님. 서방님 때문에 지금 봉섭이가 죽게 생겼구만요. 봉섭이가?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자네? 진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부인이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서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은 죽은 줄 알았던 진수가 제 발로 찾아오자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진수 자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서 마을로 돌아온 것이냐? 우리가 자네가 죽은 줄 알고 자네 시신을 찾는다고 온 산을 얼마나 뒤졌는지 알기는 하는가? 하이고 원님. 그것이 그러니께 제가 우리 마누라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쪽간 곤란한디 말이오요. 이놈, 니놈 때문에 지금 엄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니놈이 곤장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실토를 할 것이냐? 아, 아닙니다요. 원님 그것이 그러니께 말이어요. 산에서 봉섭이가 10년근 산삼 7뿌리를 발견한 다음에 저는 산삼은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봉섭이를 먼저 내려보낸 후에 혼자서 한참 그 주변을 살폈구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려 100년근 정도로 보이는 큰 산삼이 3뿌리나 더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횡재를 했다고 생각한 저는 그 길로 약재상으로 가서 산삼 2뿌리를 팔고서는 마누라가 찾지 못하게 전주에 있는 기방으로 갔습니다요. 그리고 그곳 기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한 이틀 정도만 놀다 가려고 한 것이 기생의 눈이 팔렸구만. 2주일이나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냈지 뭡니까요? 그렇게 여태껏 기방에 있다가 겨우 산삼 한 뿌리만 건져가지고 이제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무엇이라? 집에다가는 기별도 하지 않은 채로 여태까지 기방에서 기생한테 눈이 팔려 그곳에 있었단 말이냐? 네 그것이 참말이렸다. 참말이고 말고요 원님. 거 전주에 있는 기방에 기별하시면 제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구만요. 웜에 이것이 큰일이 나버렸구만 그래. 원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진수의 부인에게서 사람을 무고로 고발한 죄를 물어 100년근 산삼을 빼앗고 바로 봉섭이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저 진수 부인의 말만 듣고서는 자네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했구만. 그나저나 그 자네 밭에 사람을 묻었다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원님이 묻자 봉섭이는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지요. 네? 원님 사람을 파묻다니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요? 제가 우리 집 닭을 잡아먹은 여우놈을 밭에 묻은 적은 있는디 말이어요. 그나저나 이것을 제가 우리 아버지 이외에 다른 사람께는 말한 적이 없는디 혹시 원님 제 서편을 읽어보셨단가요? 내 참말로 미안하네. 대신에 내가 보상으로 자네에게 뺏은 산삼 4뿌리에 100년근 산삼을 하나 더 줄 테니 그것으로 이번 일을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봉섭이 내 좀 부탁하네. 배에 100년근 산삼을 말입니까요? 이번 일이 참말로 큰일이기는 한디 사람이 다 실수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하고 시원하게 잊어버리겠습니다. 원님. 억울하게 옥에 갇힌 봉섭이는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게 되어
마침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봉섭아, 나는 참말로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았구만. 네가 곤장을 좀 맡기는 했어도 그래도 이것으로 그치기를 참말로 다행이구만 그려. 아버지, 저도 진수성님이 조금만 늦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구만요. 그나저나 아버지, 제가 옥에 갇혀있는 동안 포졸들이 와서 우리 밭을 아주 잘 갈아엎어 놨지요. 인자 우리가 무심한 뿌리면 쓰겄습니다. 네가 옥에 있으면서 포졸들이 우리 집 밭을 헤집어 놓은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잉? 허허, 이게 말입니다. 전부 다 명옥 씨의 생각이었구만요. 봉섭이는 아버지에게 명옥이 서신을 이용해서 포졸들이 밭을 파헤치게 만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명옥 씨가 만약에 그 생각을 해내지 못했으면 제가 옥에서 나오더라도 무농사 시기를 놓쳐서 올해를 넘기기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이요. 그 명옥이가 과부라는 것에만 눈이 팔려서 그 처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구만. 봉섭아, 내가 참말로 미안했다. 내 지금이라도 명옥이한테 내가 직접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볼 테니 너 얼른 명옥이를 좀 불러와 줄 수 있겠냐? 워메, 아버지,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명옥 씨네 주막으로 갈 테니께 인자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요. 아버지의 허락을 구한 봉섭이는 그 길로 곧장 명옥이의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옥 씨, 되었구만요. 아버지가 드디어 허락하셨다니까요. 와 엄매, 그것이 참말입니까 봉섭 씨? 그리하여 봉섭이는 마침내 명옥이에게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봉섭이는 어느 때보다도 큰 물을 수확할 수 있었는데요. 그 딱딱한 밭을 명옥이의 지혜로 포졸들이 무려 2자 깊이로 갈아 엎었으니 무농사가 여느 때보다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